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인 14일부터 전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DA와 CDC의 최종 승인만 내려지면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 최종 승인이 수일 내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하며 오는 14일 첫 백신 접종자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1억 명의 미국인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FDA 자문위원회는 회의 결과 찬성 17대 반대 4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권고했습니다. FDA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 백신 배포가 시작되고 EU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의 투표 절차를 걸쳐 실제 접종이 개시됩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백신 사용 검토가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FDA의 최종 승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FDA의 승인 절차가 느리다며 최종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FDA 당국은 수일 내로 승인을 신속하게 내릴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CDC와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 프로젝트 팀에게 구체적인 백신 배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FDA가 최종 승인을 결정한 뒤 CDC가 백신 우선 접종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내리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혜입니다. LA 카운티 1일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12,819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오늘은 이보다 더 많은 13,8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확산 공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어제 집계된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는 12,819명. 지난 3월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48만 7,917명. 사실상 50만 명의 문턱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사망자와 중환자 비율도 거침없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8,149명을 기록했고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비율만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은 병상 부족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오름세가 최대 석 달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향후 90일간 전국에서 하루 3,000명 이상의 1일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보급이 이뤄진다 해도 집단 면역력을 갖추는 데까지 시일이 걸리고 백신 접종 거부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신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지만 일반인들의 접종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고위험군 직군과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일반인들의 접종 시기는 아직 명확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물량 확보와 구체적인 접종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얼마나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보건당국은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외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 내년 여름쯤 정상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여름쯤에는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사회가 정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은 국민들이 얼마나 빨리 백신을 접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개인이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야 신속한 집단 면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발생하려면 전 국민의 70%에서 8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택 대피 행정명령이 발령된 상태죠. 그런데 정작 이 명령을 내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야외 활동은 적극 장려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야외 활동을 할 것을 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록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로 대상은 제한했지만 바닷가를 가거나 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것, 하이킹을 하거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며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할 때 남가주 해안가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놓고 오히려 확산세가 더 심각한 지금 와서는 야외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더욱이 식당 야외 영업 폐쇄 등 경제 봉쇄 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주지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결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뉴욕시 외 다른 지역은 이번 주말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욕시의 식당에 대해 실내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식당들은 실외 식사와 포장 배달 서비스만 제공해야 합니다. 접촉자 추적 자료에 따르면 9월에서 11월 발생한 뉴욕주 확진 사례 4만 6천 건 중 1.43%가 식당이나 술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도시 입원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식당 실내 영업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나쁜 12월과 1월을 보게 될 것이며 얼마나 나쁜지가 문제라고 전하며 1월 중후반에는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코로나19는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며 6월이 될 수도 9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 보급을 확대합니다. 올 연말까지 50만 개가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집에서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모든 주민들에게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카운티 보건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 이전에 하면 다음 날 바로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트는 엠브리 제네틱스사의 제품으로 하루 4,000개씩 배포되며 검사 결과는 48시간 이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센타애나와 애나하임 주민들을 대상으로 12,000개의 키트를 배포했으며 올 연말까지 50만 개의 키트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키트에는 검사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가검사 뒤에는 페덱스를 통해 무료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체내 항원과 항체의 반응, 그리고 기억을 통한 방어 원리를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병원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면역 세포가 생겨나는데 이를 백신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백신의 어원은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됐습니다. 18세기 유행했던 천연두 퇴치를 위해 우두균을 주사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좀 더 약한 균을 미리 몸 안에 주사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 더 큰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원리는 학교에서도 배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항체 생성 방법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백신 제조 방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이 종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의학 치료는 점차 진화하고 있고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 균을 주입시키는 방식이 아닌 체내의 면역 세포인 T세포를 추출해 유전적으로 더욱 강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면역 세포 치료법은 이제 암 치료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FDA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또 한 단계 발전한 의학 신기술입니다.
mRNA 방식으로 불리는 이 백신의 원리는 쉽게 말해 내 몸의 면역 세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영어로는 돌기 모양으로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스파이크 프로틴으로 불립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백신 입자들이 몸 안의 세포와 결합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양이 같은 이 돌기 모양의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식해 공격 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 안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후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도 감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균을 주입하지 않고도 똑같은 모양의 바이러스 유사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항체는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홍역과 같이 한 번의 백신으로 20년 이상 항체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역시 최소 2회 접종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수는 코로나 백신의 경우 1년이 채 안 되는 개발 기간이 너무 짧은 데서 오는 우려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 하나의 백신 개발이 이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 에이즈와 같이 변종이 많은 바이러스의 경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상 개발 단계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현재 공급이 임박한 이들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독감 백신들의 예방 효과가 70%대이고 대상포진과 같은 다른 질병의 예방 접종은 이보다 더 낮은 50%에서 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예방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기생해야 할 숙주, 다시 말해 옮겨다니며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계속 확산됩니다. 만약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해 항체가 생겨나면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옮겨다닐 곳을 찾지 못하게 되고 소멸됩니다. 이것이 현재 의학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집단 면역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야외 영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 오는 1월 1일까지 LA 카운티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와 약물 운전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 복용, 마리아나 흡연 운전도 포함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야외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단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과 고속도로 교통관리공단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LA시를 관할하는 LAPD와 각 지역 경찰국도 이번 연말 지역별로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한인 유공자 포상 수여식이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LA 총영사관은 LA 한인 상공회의소 하기환 이사에게 1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무궁화장은 한국 정부가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하기환 이사가 31년 동안 상위 회장과 한인 회장 등을 역임하며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서운됐습니다. 이 밖에 LA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주 한글날 제정에 앞장선 셰런 쿼 실바 가주 하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